자,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생일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는 날인데요, 자신이 태어난 날이라서 특별하게 여기고 주변에서도 다들 축하해주는 날이기도 하죠. 오늘날에는 당연하게 생일을 축하하는 문화가 있지만 과거엔 경제적인 상황도 그렇고 문화적 배경에 따라서 생일을 축하하지 않고 넘어가는 경우도 많이 있었습니다. 인류가 최초로 생일을 축하한 건 이집트 때부터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이때는 딱히 개인적인 축하를 위해서 케이크를 먹거나 하진 않았다고 해요. 그렇다면 생일에 케이크를 먹는 문화는 언제부터 시작됐을까요? 오늘은 생일과 케이크에 대해서 알아보고 바스크 치즈 케이크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류가 생일을 처음 축하한 것은 고대 이집트부터 시작이라고 했죠. 1년을 365일로 센 건 이집트 때부터 존재했었고 지금처럼 매년 돌아오는 같은 날짜를 생일로 여겼습니다. 그런데 고대 이집트에서는 개인의 생일을 축하하는 문화가 있었던 것은 아니라고 해요. 대신 파라오의 생일을 축하하는 문화가 있었다고 하는데요, 파라오는 신과 동일시되었기 때문에 파라오의 생일은 신이 다시 태어난 날이었고 축하해야 할 날로 여겼던 거죠. 그래서 파라오의 생일을 축하하면서 축제를 열었고 평소에는 못 먹는 음식들을 나눠 먹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집트의 영향을 많이 받던 그리스에서도 신들의 탄생일을 기념했었는데요, 그중에서 아르테미스의 탄신일에 달과 닮은 케이크를 만들고 촛불을 켜서 달빛을 묘사한 것이 우리가 촛불을 케이크에 꽂기 시작한 기원이라는 설도 있죠. 이렇게 고대의 생일은 신과 왕족들만이 누리는 특권처럼 보이는데요, 그런데 고대 로마에서는 시민들의 개인적인 생일을 축하했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자연스럽게 축하를 위해 흔히 먹을 수 없는 케이크 같은 다양한 귀한 음식들을 먹고 선물을 받기도 했다고 해요. 이것이 오늘날 생일에 케이크를 먹게 된 기원이라고 보기도 합니다. 당시 로마의 시민은 사실 특권층에 가까웠기 때문에 여전히 생일은 특권층들만이 누리는 것이었었죠. 그마저도 중세시대 때는 개인의 가치가 줄어들고 기독교 문화가 퍼지면서 생일보다는 수호성인의 날을 더욱 축하했다고 하는데요, 이후에는 르네상스 시대가 도래하면서 개인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생일 문화가 점점 자리잡기 시작했다고 해요. 이후에 현대적인 생일 파티 문화는 18세기 독일에서 시작되었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당시 독일에서는 킨더페스트라는 아이들의 생일을 축하하는 행사가 있었다고 해요. 생일날 아침부터 밤이 될 때까지 케이크에 아이의 나이 플러스 1개만큼 초를 장식해서 저녁까지 꺼지지 않게 두고 저녁이 되면 소원을 빌면서 초를 껐다고 하는데요, 촛불의 의미는 악령을 쫓아내고 아이들이 또 1년을 건강하게 살길 기원하는 의미였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어린이들을 위한 행사로 시작했다가 추후에는 성인들에게도 확장되었으며 이랬던 풍습이 독일이나 미국 이주 등으로 퍼져나간 게 현대의 생일 파티가 되었다고 합니다. 정리하자면 고대 이집트와 고대 그리스에서도 신들과 왕족의 생일을 축하하였고, 그런 축제 중에 귀중한 음식들을 나눠 먹으면서 케이크 같은 음식들을 먹었지만 개인을 위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고대 로마에 와서는 시민들 개개인이 생일을 축하하며 케이크를 먹는 문화가 자리 잡게 됐고, 중세를 지나며 이런 문화는 사라지는 듯 했지만 이후 18세기 독일의 킨더페스트를 통해서 생일 파티 문화와 케이크에 초를 켜는 문화가 자리 잡았다고 볼 수 있겠네요. 케이크란 무엇일까요? 일반적으로 떠올리는 이미지는 이렇게 스펀지 케이크에 생크림을 바른 원통형의 달콤한 빵 종류가 먼저 생각나는데요, 케이크는 밀가루, 계란, 우유 등을 이용해서 달달하게 만들어낸 제과류로 정의할 수 있겠는데요, 이런 재료들로 인해서 일반적으로는 스펀지 케이크나 시폰 케이크처럼 부풀어 오른 푹신푹신한 형태를 생각하곤 하죠. 그런 형태도 있는가 하면 퍼석퍼석하고 단단한 파운드 케이크 같은 경우도 있고요, 꾸덕한 크림치즈를 이용해서 푹신한 식감과는 거리가 있는 치즈 케이크 같은 것도 있는데요, 이렇듯 케이크는 달달하게 제조된 빵과 같은 형태를 띠면은 케이크로 분류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이처럼 케이크로 분류할 수 있을 법한 요리들은 고대부터 존재했는데요, 우선 케이크라는 말은 바이킹들이 쓰던 고대 노르드어 카카에서 유래했다고 하고요, 그보다 더 전으로 가면 고대 그리스에서는 플라쿠스라고 불렀었고 평평하다는 의미가 있어서 평평한 빵을 의미했습니다. 고대 로마에서도 이 플라쿠스의 영향을 받은 플라켄타라는 케이크가 있었고 리붐이라는 이름의 케이크와 함께 축제나 제사에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이와 같은 이름처럼 현대적인 케이크가 등장하기 전까지는 평평한 형태를 띠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케이크와 일반적인 빵을 구분하기도 했다고 해요. 고대의 케이크는 지금과 같은 형태를 띠지는 못했는데요, 아무래도 크림이나 설탕을 이용하기는 힘들었다 보니까 우유, 계란, 꿀 등을 섞어서 구워 먹는 게 전부이고 지금처럼 푹신푹신하고 크림이 가득한 형태를 띠지는 못했죠. 그마저도 이에 들어가는 재료들이 귀한 재료들이기 때문에 특권층들도 생일 같은 특별한 날에 먹곤 했던 것이죠. 그랬던 것이 우리가 지금 생일에 케이크를 먹게 된 기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현재 먹는 잘 부풀어온 푹신푹신한 케이크는 17세기와 18세기쯤에 등장했다고 합니다. 17, 18세기 유럽에서는 오븐의 발전으로 빵을 좀 더 잘 부풀릴 수 있게 되었고 정제 설탕이 대중화가 되면서 단맛을 내는 게 수월해지게 되었다고 하네요. 이 두 가지의 발전이 케이크의 발전에도 큰 영향을 끼치게 되는데요, 이 시기와 동시에 케이크의 겉면에 아이싱이나 프로스팅을 하는 방식도 같이 등장을 했는데 이 또한 유럽 내에서 설탕이 대중화된 덕분이기도 하죠. 그리고 베이킹 파우더가 19세기에 등장하게 되는데요, 1843년에 영국의 식품 제조업체인 알프레드 버드라는 회사에서 처음 개발했다고 합니다. 베이킹 파우더로 케이크를 더 쉽게 만들 수 있게 되고 생산력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산업혁명 시기와 맞물리면서 케이크를
만들 여력이 증가했고 폭발적인 발전에 들어가면서 케이크는 대중적인 음식이 됩니다. 그리고 개개인의 가정에서 케이크를 만들게 되는 환경이 나오게 되자 생일에 케이크를 먹는 문화 또한 퍼져나가게 된 것이죠. 이제 케이크는 현대에 와서는 케이크라는 문화가 없던 동양에서조차 축하하는 자리에서 빠질 수 없는 음식이 되었는데요. 생일 파티는 물론 결혼식이나 무언가를 기념해야 할 때 상징적으로 등장하는 음식이 됐고 이제는 카페나 베이커리에서도 손쉽게 만나볼 수 있는 친숙한 간식이 되었습니다. 바스크 치즈케이크, 바스크 번트 치즈케이크라고도 부르는데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스페인 바스크 지방에서 유래한 치즈케이크예요. 그리고 윗부분이 탄 듯이 갈색빛을 띠는 것이 특징인 케이크죠. 이 치즈케이크는 의외로 케이크 종류 중에서도 굉장히 오래된 요리인데요. 고대 그리스에서부터 치즈를 제조하여서 치즈케이크를 만들었다고 하고요. 기원전 5세기부터 치즈케이크 제조법이 전해져 내려왔다고 할 정도로 오래된 요리이지요. 아까 소개해드렸던 고대 로마의 케이크인 플라켄타나 리붐, 그리고 소개는 안 드렸지만 사빌룸이란 케이크도 치즈를 넣어 만들었기에 치즈케이크의 기원이 되기도 하는 요리입니다. 오늘은 이 케이크의 근본 중에 근본인데다가 생각보다 집에서 만들기 쉬운 바스크 치즈케이크 같이 만들어 보도록 해요. 두 가지 정도만 조심하면 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 우선 크림치즈를 2통 380g 준비했고요. 실온에다가 보관했다 사용해야지 잘 으깨지면서 다른 재료랑 잘 섞이게 됩니다. 실리콘 주걱을 가져와서 잘 풀어주세요. 차가워서 잘 안 풀려도 계속 풀어주다 보면은 언젠간 풀리게 됩니다. 그리고 저울을 준비해서 설탕을 150g만큼 준비해줄게요. 설탕을 넣고 섞다 보면은 서걱서걱한 느낌이 처음엔 드는데요. 계속 풀어주다 보면은 그런 느낌이 사라지게 되는데 부드럽게 풀릴 때까지 계속 저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계란을 3개 준비해서 까서 넣어줄게요. 잘 섞어주시면 처음엔 잘 안 섞이다가 그래도 계속 섞어주다 보면은 일체화 된 것처럼 잘 섞이게 됩니다. 이제 여기에 생크림을 넣어줄 건데요. 생크림은 250ml 준비해서 넣어주세요. 그리고 추가로 박력분 20g을 넣어줄 건데요. 밀가루는 없으면 생략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다 바닐라 익스트랙트 같은 걸 넣어주면 좋은데요. 저는 준비를 했는데 깜빡해서 넣지를 못했습니다. 대여섯 방울 정도 추가해 주시면 좋습니다. 밀가루를 잘 섞어주기 위해서 블렌더를 가져와서 섞어줄 건데요. 거품층이 최대한 생기지 않도록 바닥에 최대한 붙여서 블렌딩을 해주세요. 이제 이걸 구워주기만 하면 되는데요. 다이소에서 3,000원에 산 18cm짜리 케이크 틀을 가져왔고요. 내열성이 높은 종이 우유를 가져와서 사정없이 구겨주세요. 주름을 많이 잡아야지 케이크 틀에 밀착시킬 수 있습니다. 잘 구겨진 종이 오일을 케이크 틀에 잘 밀착시켜주세요. 이제 준비해둔 반죽을 그대로 다 부어주시면 됩니다. 이제 오븐에 구워주기만 하면 되는데요. 저는 제가 사용하는 오븐이 200도까지밖에 사용이 안 돼가지고 200도 기준 40분 정도 구워주게 됐는데요. 바스크 치즈케이크는 윗부분을 살짝 태우는 게 포인트이기 때문에 더 높은 온도로 하실 수 있으시면 더 높은 온도로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200도 기준이면 40분 정도면 충분히 구워지는데요. 더 높은 온도면은 더 짧은 시간으로 구울 수 있겠죠. 마지막으로 틀채로 내리쳐서 기포랑 표면을 정리해줄게요. 이대로 200도 오븐에 20분 굽고 10분 간격으로 윗부분을 확인하면서 40분 정도 구워주겠습니다. 이렇게 40분 정도 구워졌습니다. 색깔이 꽤나 잘 나왔죠? 높은 온도로 구우시면 상관이 없는데요. 저처럼 200도가 오븐 온도 최대라서 더 높이기가 애매하신 분들은 오븐 내 열선과 케이크 윗부분을 최대한 접근시켜서 구워주시면 됩니다. 열선과의 거리가 좀 멀면은 이렇게 탄 모양이 안 나올 수 있어요. 굽는 온도보다 중요한 게 중심부 온도가 몇이 나오냐가 좀 더 중요한데요. 중심부 온도가 65도에서 75도 사이 정도가 나오는 게 좋습니다. 속이 촉촉하고 꾸덕한 게 포인트인데 너무 많이 익어버리면 그런 식감이 안 나올 수 있어요. 재료 손질이나 재료 성능가나 어려운 부분은 없는데요. 주의해야 할 점은 거품층이 최대한 생기지 않도록 하는 점, 그리고 중심부 온도가 너무 높지 않게 할 것, 그리고 오븐의 열선과 케이크의 윗부분의 거리를 조절해줘야 한다는 점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이 케이크를 냉장고에서 8시간 정도 식혀주도록 하겠습니다. 잘 식었으면 이제 썰어서 잘 드시기만 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크림치즈가 꾸덕하게 나오면 완성입니다. 맛은 말이 필요가 없습니다. 꾸덕하고 고소한 크림치즈에다가 적당히 달달하고 커피랑 먹으면 정말 죽음일 것 같은 맛이에요. 조금 아쉬운 건 바닐라 향을 추가했으면 더 맛있게 먹었을 것 같은데 그게 조금 아쉽더라고요. 오늘은 이렇게 생일과 케이크에 대해서 알아보고 바스크 치즈 케이크를 만들어봤는데요. 바스크 치즈 케이크 만드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에어프라이어로도 가능하거든요. 오늘 제가 말씀드린 주의사항만 참고하시면 집에서도 쉽게 만들 수 있으니까 한번 따라해보시는 거 추천드릴게요. 지금까지 장백준이었고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까지 부탁드릴게요. 그럼 바이바이.